ACA 프리미어 프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시험 준비 외에도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능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참고하시면 더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 N을 보통 누르신 다음에 HDB 찾았네요. 이거 누르시고 관련된 부분 누르신 다음에 트랙 파트에 가서 비디오 트랙은 3개를 원한다고, 만약에 오디오 트랙 같은 경우는 2개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빼기를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기 해당된 이름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지정해 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된 보건위생, 그 다음에 비디오 트랙, 오디오 트랙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단에 보시게 되면 한국어 버전은 새 저장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보통 누르시게 되면 저장소 이름, 영어 버전은 빈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사진, 비디오 이렇게 놓고 자세히 보기를 좀 누르신 다음에 보시면 JPG는 JPG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찍고 컨트롤 누른 다음에 사진방에다가 드롭다운. 자, 이제 비디오 파일 같은 경우도 역시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이걸 자산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구분해 놓으시고, 자, 오른쪽 클릭하신 후에 클립에서 새 시퀀스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시퀀스 하나가 생성이 됐는데요.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시퀀스입니다. 이거는 시퀀스 저장소로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보통 이제 비디오 클립들이 있는 곳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상을 컨트롤 X, 그 다음에 나가신 다음에 여기는 시퀀스라는 저장소가 없었나 봐요. 여기다가 시퀀스, 만약에 거기 시퀀스라는 저장소가 있다면 이 자리로 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요거는 동영상 이름과 좀 구분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다 놓으시고 엔터, 아니면 슬쩍 그 이름 자리를 눌러주시고 거기서 요구하는 내용대로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개의 비디오 클립들이 있습니다. 이걸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클립에서 새 시퀀스 만들기를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일련 번호로 만들어 놓은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시퀀스 작업할 때 훨씬 더 유리하죠. 자, 여기 있는 이거는 최초에 집어넣었던 번호 1번의 이름을 따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름 자리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엔터키를 치셔가지고요. 자, 해당된 이미지들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 번호 순서대로 자동화 기능이 처리가 됩니다. 자, 선택하신 이후에 밑에 보시게 되면 시퀀스 자동화라고 하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 주십니다. 클립 오버랩이라는 게 이제 비디오 전환 효과가 들어가는 부분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30프레임 겹침이 있는 내용을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다음에 이 고정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유지하면서 보여줘야 되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스틸당 프레임 수를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에요. 거기서 요구하는 게 90프레임 정도로 기억을 해요. 저는 여기 90프레임 정도 끌어줬으면 좋겠다. 맞춰주신 다음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제가 좀 자세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처럼 이렇게 몇 초 동안 보여지다가 겹치는 작업이 이렇게 순서대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스틸 이미지, 즉 정지 이미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소스 패널을 보시고 소스 패널에서 주요 장면 이렇게 보신 다음에 여기에 스틸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이 파트가 있어요. 이걸 누르시고 일련 번호, 현재 보이는 것처럼 프로젝트로 가져오기까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확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서 바로 나가보면은 나와 있는 여기 해당된 JPG들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정지 이미지 제공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해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정한 시간과 시간 사이에 표기를 이 타이틀이 좀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면 보통은 5초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만약에 문제에서 50초, 50초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다 직접 이렇게 이 자리를 클릭하신 다음에 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50초 땡땡 프레임부터 만약에 이제 멀리 있었던 거라면 이게 끌어다가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경우도 이렇게 끌어다가 시작 지점을 여기에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1분까지. 약 10초 동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 늘어진 부분이 보이시죠? 좀 더 디테일하게는 그럼 키보드 펑션 키 10, F10 밑에 있는 플러스를 누르신 다음에 자, 바로 현재 있는 이 시점에 맞게 끝부분을 딱 잡으시고 이렇게 쭉 빼주시게 되면 원하는 내용에 맞게 타이틀이 그 무렵에 이렇게 보여지겠죠.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각각 트랙들은 더블 클릭을 해주게 되면 좀 크게 보여집니다. 보통은 접혀가지고 이 트랙 이름은 볼 필요도 없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이름들은 마우스를 오른쪽 하시면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타이틀이 뜰 예정이다. 이름 바꾸기. 그래서 이거는 기본 영상이 뜰 예정이다. 트랙을 하나 추가하겠다. 마우스 오른쪽. 트랙 하나 추가. 역시 한 번씩 접어주셔야지 이 이름이 떠 있으면 이름을 보고자 할 때는 이렇게 더블 클릭해 봐야지 V1 비디오 1번 트랙은 기본 영상이구나. 이거는 타이틀이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름을 비디오 3이라고 이름을 좀 싫어하니까 이 이름을 이름 바꾸기를 통해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TV 이미지 이렇게 오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메뉴에 가보시면 맨 밑에 환경 설정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자동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시고요. 여기 보시면 자동 저장이라는 부분에서 5분마다 저장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5분마다 요때 이거는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최대 프로젝트 버전을 30이라고 지정하신 다음에 그냥 확인 누르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비디오 클립을요. 정해진 시간에 삽입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뭐 영상 끝부분에 삽입한다면은 뭐
17초 20 프레임 지점에 삽입한다 한다면 여기다 넣으면 좋은데, 예, 그런 경우는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맞추시면 딱 그 지점에 딱 들어가서 영상이 시작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16초 지점이다, 만약에 이랬을 때는 현재 이 위에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과 그 다음에 타임라인에 있는 그 패널에 있는 시간대를요, 만약에 16초 지점에 만약에 삽입해라 라고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직접 덮으실 때 이렇게 하면 끝부분이지만 이렇게 하면 덮어 쓰듯이 해서 여기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 시퀀스 길이를 변경하지 말고 1번 트랙의 마지막 클릭 시작 지점을 2번 트랙의 마지막 클릭 끝에 시작하도록 조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장면 바로 이 친구를 말하거든요. 지금 여기 끝나는 시퀀스의 길이가 44초 23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위치에 있는데 이 대상을 여기에 맞춰서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대상이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요때 이제 편집하실 때 앞부분에 이렇게 갖다 대셔가지고 여기 시작하는 부분을 이렇게 움직이시면 좋은데, 이렇게 움직이시게 되면 시퀀스의 길이가 좀 변경되잖아요. 이렇게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길이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요. 이 길이가 여기까지 갈 수 있으면은 현재 이 영상 전체를 좀 보여준다는 가정하에서는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상 끝부분까지 만약에 얘가 전체 표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는 여기 조절하는 부분, 꼭 시작 부분이 여기에 맞아야 되고, 그런 경우는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도 좀 있습니다. 시간 조절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여기 특히 이 세 가지 도구가 편집할 때 그 뭔가를 맞추기 위한 그 사이에 깔끔한 편집 같은 경우는 면도날 혹은 컨트롤 K를 눌러갖고 딱딱 필요한 부분을 좀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러한 도움을 좀 원해야 될 것 같아요. 속도 조정 도구 같은 경우는 전체 내용이 그대로 다 유지가 돼요. 바로 셀렉트 도구에서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속도 조절을 하셔갖고 하시게 되면은 정해져 있는 시간은 그대로 유지해 주면서 이렇게 맞추게 되면 영상이 좀 빨리 돌아갑니다. 빨리 돌아가긴 하는데 어쨌든 전체 영상은 다 나오고요. 자, 비디오 1번 트랙에서 비디오 2번 트랙에 있는 클립과 동시에 끝나도록, 자, 지금 이 장면을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비디오 2번 트랙이고요. 비디오 1번 트랙이 좀 뒤가 좀 길죠. 2번 트랙과 동시에 끝나도록 클립을 자르지 말고 시퀀스 지속 시간이 변경되지 않게 맞춰달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었어요. 자르지 않고, 보통 우리가 자르는 방법은 컨트롤 K 아니면 면도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맞게, 특히는 이제 뭐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맞추는 방법인데, 이거는 자르는 방법이죠. 그래서 요 이후에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제가 잘라서 요만큼을 제가 잘라 없앤 거거든요. 자, 그럴 때는 이런 도구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끝까지 좀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보죠. 여기 보면 큰 차가 이 라이트를 좀 비치고 있는 이 장면인데, 이미 못 보는 장면이었는데, 이거는 앞에도 좀 유사한 게 좀 나왔지만 여기 속도 조정 도구 이걸 이용해서요, 자르지 않고 꾹 눌러서 이렇게 맞춰. 이 편집이라는 건 그 상황에 따라 좀 틀리기 때문에 뭐 문제대로 똑같이 설명을 좀 잘 읽어보시면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타임라인에서 지속 시간을 변경하지 말고 20프레임에 시작하도록 오디오 클립의 오디오 트랙만 이동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볼게요. 자, 20프레임에 시작하도록. 자, 맨 앞에다 놓으시고요. 이게 20프레임 지점이거든요. 자, 오디오가 여기까지는 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꾹 끌어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부분에 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이 두 개, 비디오 클립과 오디오 클립이 있죠. 예, 이 두 개의 클립을 마우스를 오른쪽 누르시게 되면은 네, 여기에 클립 병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디오 클립과 오디오 클립을 병합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보통은 하나씩밖에 안 돼요. 비디오 하나, 오디오 하나. 그럴 때 클립 병합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중첩을 더 많이 씁니다. 중첩. 그 다음에 동기화 같은 경우는 오디오와 비디오에 뭐 싱크를 맞춘다거나 할 때 쓰는데, 문제에서는 클립 병합을 보러오기 때문에 클립 병합을 꾹 눌러 보겠고요. 예, 그리고 오디오의 시간 코드 사용을 이렇게 눌러 보고요. 이름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쓰셔도 되는데 병합됨 체크해 봤고요. 확인. 실제 이 대상은 이게 찍어보면 아직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여기 보면 병합됨이라는 애가 하나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위치에 있는 얘네들을 버려버리고 이 병합됨이라는 애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병합된 비디오와 오디오를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옵니다. 그 맨 뒤에 보면은 예, 여기 보이는 비디오와 오디오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그 오디오 2 예, 지금 오디오 1에 있는 전혀 별개인 이 두 개의 비디오와 오디오들이 링크 연결되는 걸 좀 원하고요. 일단 요구하는 내용은 오디오 2로 이렇게 옮기라고 했으니까 자, 연결이 어떤 점에서 왜 연결이라고 하냐면 보통 비디오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오디오는 비디오가 움직인 만큼 얘도 따라가야 되거든요. 따라가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링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별개인 애들인데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연결이라고 하는 거 눌러볼게요. 이게 연결됐을 때 표시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죠. 물론 이제 상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 자유롭게 자기가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요. 보통 오디오 2 트랙은 BGM, 백그라운드 뮤직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기 좀 좋죠. 예, 어떤 경우는 이제 편집하실 때도 따로따로 이렇게 잡히는 내용이 좀 싫으신 분들은 예, 좀 귀찮지만 연결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걸로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할 때는 그런 경우는 좀 연결을 좀 해지를 하고 예, 언링크라고 하죠. 예, 영어 버전에서는 그렇게 해서 현재 이 영상에 소스 모니터 패널을 꼭 보시고 여기서 하셔야 돼요. 1초니까 예, 맨 앞에 이렇게 바로 가게 하면 1초가 바로 쉽게 입력할 수가 있어요. 1초. 이 지점에다가 마커를 하나 찍어주세요. 그리고요, 1초부터 9초 18프레임까지 자, 이 자리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요, 이미 정해진 이름이 있으니까 오프닝 샷 네, 이렇게 이름을 정해 보겠고 지속 시간은 1초부터 9초 18프레임까지다. 예, 요렇게 달아주시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프닝 샷이라고 해서 상당히 길게 이 마커 작업은 그렇게 많이 하는 작업은 아닌데 예, 마커는 뭔가 이제 표시내려고 하는 지점을
보통 이건 이제 이것도 그렇게 했던 내용이고요. 보통은 자기가 원하는 어느 지점에다가 표시를 내줄 겸 쓰는 게 일반적인 마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써야 되겠다. 컬러를 지정한다거나 이름도 잘 안 쓸 때도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클린 마커라고 하는 개념으로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 확인이 되죠. 예. 마커가 상당히 길어진 것처럼 이렇게 늘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적용했던 내용도 확인 가능하고요. 1초부터 특정 지점까지 확인. 어느 특정 시점에 멈춰 보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시점을 요한다면은 이 부분에 입력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3초 지점에 멈추고 싶다. 예. 지금 3초 지점에 이 기준에서 마치 정지된 스틸 이미지와 같은 그런 처리를 해주고 싶다. 이럴 때 현재 이 시점에서 컨트롤 K 이 대상을 찍어주고 위에다가 고정된 처리를 위해서 Alt 키로 사본을 꼭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상은 이 뒤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빼주시고요. 지금 선택한 이 지점, 인디케이터가 있는 지점에서 마우스를 오른쪽 하시고 프레임 고정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은 프레임 고정 전에 제대로 진행되던 영상이 프레임 고정에서는 딱 멈추고요. 그 뒤에는 자연스럽게 영상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퀀스 마지막에 음악을 1초 동안 페이드 아웃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오디오 트랙이 있는 이 자리인데요. 영상이 어디서 끝나는지 엔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요걸 누르시면 어느 환경에도 맨 뒤로 갈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 보니까 동일한 내용이죠. 19초 29라고 되어 있습니다. 1초 지점이 어딜까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1초만 좀 빼주시고요. 18초 29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자세히 확대할 겸해서 현재 타임라인에 놓으시고 번역기 10, F10 밑에 있는 플러스를 좀 눌러서 좀 자세히 보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위치에서 여기 중간에 띠 같은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표시가 나타나고요. 현재 위치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클릭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끝나는 지점 물론 이제 이렇게 끌어주시면 돼요. 더 이상은 안 가죠. 이 지점에 일단 가깝게는 컨트롤 키를 컨트롤 꼭 잊지 마세요. 클릭. 그리고 양쪽 두 개의 키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꼭 누르시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시게 되면 더 가시면 안 돼요. 여기 이 지점 유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줄어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걸 페이드 아웃이라고 합니다. 네. 만약에 처음에도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으면 동일한 방법이에요. 여기 지점에 컨트롤 클릭 1초 펜 툴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시간이 많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하겠습니다. 약간 못 미칠 수도 있지만 그 위치에 갖다 대면은 시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흐트러져 있다. 흐트러져 있다고 볼게요. 흐트러져 있는데 이 두 개 자체를 좀 일치시키는 방법. 자, 그러면 이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한 두 개의 동기화가 필요한 두 개의 비디오와 오디오가 있거든요. 이 두 개의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를 오른쪽 누르시고요. 보시게 되면 동기화라는 기능이 있어요. 동기화. 이걸 꾹 누르신 다음에 보시게 되면 기본이 시작 클립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클립 마커, 여기서 클립 마커라고 하는 부분들, 지금은 이제 특별히 이름은 안 적여놨는데 이 두 개가 다 마커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동일한 지점에 이렇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게 되면은 두 개의 비디오와 오디오가 하나가 된 것처럼 처리가 돼서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일치되는 장면을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다면 아주 좀 좋겠죠? 그 외의 방법으로 이 동기화라고 하는 게 이제 제일 좋은 기능이고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이게 조금 흐트러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흐트러지게 줄 일은 없는데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경우 여러분 키보드 한번 내려보시면 Alt 키가 있죠. 예. 동기화보다는 좀 떨어지는 기능인데요. Alt 키를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비디오 클립이든 오디오 클립이든 선택하신 다음에 Alt 키를 누르고 방향 키를 레프트 왼쪽 키를 Alt 키를 누르면서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씩 이동해서 1프레임씩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딱 맞추실 수도 있습니다. 비디오와 오디오를 별도로 동시에 녹음했을 때 비디오와 오디오를 매칭시키는 그런 방법 중에 이 두 가지 방법, 동기화 제일 편리한 기능이고요. 마지막으로 비디오 시작 지점을 앞에 0프레임 위치에 배치하는 부분까지 집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틈새 부분에 갖다 대고 리폴 딜리트 잔물결 삭제를 딱 눌러주게 되면 최종적인 작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클립을 선택하고 불투명도라고 하는 부분 가기 전에 우선 시간대 3초 지점을 이렇게 해주면 기본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3초 지점을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바로 이 위치와 여기는 동일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불투명도가 원래 100%가 기본으로 나와 있고요. 보통은 눌려 있어요. 눌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려 있는 경우는 앞부분에 가서 0초 지점 가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값을 0으로 놓고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이 끝부분이니까 일로 가서 해당된 대상의 시간대를 보죠. 29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지점에 키프레임을 요거를 이용해서 스톱워치는 제일 처음에 만들 때고요. 요거는 직접 이렇게 추가하는 거죠. 다음에는 시간대가 3초니까 8, 7, 6이죠. 그래서 6 맞춰주고 이 지점에 맞게 키프레임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자, 초기 3초 지점이 0이었다가 이렇게 0, 100, 맨 마지막 100이었다가 0, 자, 이렇게 맞추게 되면은 영상의 3초 페이드인이 후반부에는
3초 페이드 아웃이 처리가 되게 됩니다. 맨 앞부분에 던져 놓고 대상을 지정한 다음에 효과 컨트롤 가서 모션에 스케일, 여기서는 비율을 70 엔터. 자, 이렇게 치시게 되면은 타이틀이 짠, 등장하고 있죠. 70% 줄어든 모양입니다. 지금 이거를 200% 늘리고 그 다음에 태양이 가운데 뜨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효과 컨트롤이라는 자리를 찾아가서 200배라고 했으니까 비율을 영어 버전은 스케일 200%로 놔주고요. 정중앙에 오야 된다면은 여기 모션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눌러주신 다음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움직일 수 있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색상 효과 부분의 워크스페이스를 찾아갑니다. 색상, 워크스페이스, 그리고 상단에 기본 교정을 체크한 다음에 여기에 화이트 밸런스, 여기에 흰색 균형 선택기 부분을 지정하는 부분에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찍어주게 됩니다. 찍어주면 자동으로 색을 고정해 주거든요. 자, 그러면 적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색상이 교정, 화이트 밸런스를 자동 교정한 거고요. 이게 전 상태죠. 색상이 약간 녹색빛을 띠고 있죠. 지금은 색 고정이 돼서 깔끔하게 처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색상 견본을 스펙트럼의 중간 지점으로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 교정이 지금 체크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거를 한번 접어 주시고 곡선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색조체도 곡선을 내려보고요. 이게 이제 스펙트럼인데요. 이 스펙트럼을 그냥 이게 가운데 지점을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가운데에 뭐가 하나 생기는데 이거는 움직이시면 안 돼요. 위로 올리게 되면 채도가 높아지고 아래로 내리면 채도가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 아까 초기 상태인 요 지점에 이렇게 놓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조정 레이어는 현재 프로젝트 패널이 있는 이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새 항목이라는 부분에 여기서 조정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그냥 기본이니까 확인 버튼 누르고 이 조정 레이어는 포토샵에 있는 그 기능이 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전체 시퀀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이렇게 당겨주는데 이 현재 조정 레이어의 하부에 있는 대상들이 위에 있는 어떤 천막 같은 조정 레이어의 색상 편집이라던가 이런 등등의 효과를 수혜자 입는 거죠. 마치 이 밑에 비를 피하는 아이들처럼요. 자, 그럼 조정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효과 부분을 보시는데요. 효과 부분에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있는 게 루미트리 색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루미트리 색상. 근데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조절하는 거고, 이 효과 부분에 보면, 루미트리 사전 설정. 자, 루미트리 사전 설정이라는 걸 펼쳐 내려보시면은요, 거기에 스피드 룩스라고 하는 부분을 펼쳐 내려보십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 자리에 가보면 여기서 이야기한 SL 블루 아이스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현재 있는 조정 레이어를 선택해 놓고요.
블루 아이스 일반을 더블 클릭. 현재 밑에 있는 각각이 원본과 비교되게 많이 바뀌어 있죠. 조정 레이어를 꺼보거나 켜보면서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죠. 해안가 보이는 이 영상 있죠. 이 영상의 상태에다 놓으시고요. 영상이 주인공이에요. 지금 보이는 이 해안가 여기다 놓으시고 효과 검색하는 데다가요. 트랙 매트 트랙까지만 치셔도 되네요. 트랙. 자, 이 바닷가 이미지에다가 트랙 매트 키를 더블 클릭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바닷가 이미지에 효과 컨트롤, 이펙트 컨트롤 이 자리가 보시면 트랙 매트 키가 있는데 매트 알파는 기본으로 나와 있는데요. 매트 알파 상태에서 기본으로 놓으시고 매트는 비디오 4번 트랙을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이런 결과물들이 나타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패널에 새로운 항목, 뉴 아이템, 조정 레이어, 크기대로 나오니까 그냥 엔터 치고 조정 레이어는 최상위 레이어에다 올려줍니다. 전체적인 영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요. 조정 레이어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효과 자리로 가시고 효과 자리에 가신 다음에는 자, 효과 자리에 가시고요. 여기에서 흑백이라고 흑 이렇게 치면 나오네요. 블랙 앤 화이트. 한국어 버전은 흑백. 더블 클릭. 바로 흑백 처리가 바로 됐습니다. 자, 바로 이 UFO가 대상이고요. 효과 검색하는 데다가 울트라 키를 현재 UFO 클립에다가 더블 클릭해서 적용해 줍니다. 자, 그러면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 부분에 울트라 키라는 게 보이는데 자, 일단은 설정은 높음으로 놓으시고요. 여기다 색값을 원래는 색값을 입력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스포이드로 이렇게 대상을 이렇게 딱 찍어 주시면 돼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바로 이 자리에 값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3896 3F 확인. 바로 이렇게 텍스트가 검정 화면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이 배경 이미지를 일부를 좀 자르야 됩니다. 절반이 보일 수 있게. 자, 그러면 효과를 적용해야 되는데 현재 잘려져야 될 이미지 현재 이 상태에다 놓고요. 이 배경이죠. 그 다음에 효과 이름은 영어로는 크롭, 한국어 버전은 자르기. 자르기라고 있는데 자르기를 변형, 트랜스폼에 크롭, 자르기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자르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르기를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크기대로 자르고 싶다. 자르기를 타이틀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크기를 마치 줄여주듯이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자르기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까지 이렇게 맞춰서 보이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튜닝 저장소로 가서 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를 오른쪽에 줍니다. 그리고 멀티 카메라 소스 시퀀스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요 창이 하나 뜨는데 모든 카메라 오디오 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모든 카메라 보셨죠? 여기가 모든 카메라. 그 다음에 시작 지점은 점의 동기화는 시작 지점의 동기화. 네, 이름은 특별히 이름을 지정한 게 없었다면은 네, 이렇게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멀티 카메라가 적용된 예입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좀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좀 반복해서 좀 보시면서 시험에 대비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